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1월 15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걷는 아주 신박한 방법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국세를 걷고 있는 IRS에 대응하는 외부 수입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IRS는 해외에서 발생되는 관세 그리고 사업을 통하여 벌어들인 금액에 대하여 미국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세 회피처라든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국에 내는 세금을 탈취해왔던 다국적 기업들이 된스리를 맞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그간 미국 국민들은 IRS를 통하여 내국세를 아주 열심히 내었으나 우리의 적국들이나 또는 우리 교역 상대국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그지없는 보호무역 장벽으로 그들은 막대한 이익을 벌어갔으나 우리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는 해외 원조도 해야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세금 지출이 일어나니 국민들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입니다. ERS 해외 세수 징수처를 마련한다고 하여 이것을 통하여 관세를 더욱더 높이고 또한 해외에서 비밀리에 거래를 하여 벌어들인 금액에 대하여 징수를 하고 또한 해외 투자 금액에 대해서도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TV나 오버타임, 시간의 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 바이든은 국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해외 투자자들을 부유하게 한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 있는 우리 미국 자산들에 대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내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그 세금 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빅픽처로서 앞으로 연방정부에서 징수하고 있던 수입 소득세를 없애버리겠다고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여기에 환호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ERS 설립에 만약에 의회에서 제동을 건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부처에 별도 부처로서 의회를 우회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 다음 대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이민 정책을 따르지 않는 나라에는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특히 불법 입국자 추방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나라는 앞으로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부과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나라와는 무역 거래를 중단하기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전 세계에 미국에 대한 국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겠다고 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나다, 멕시코의 25%, 중국의 60%, 그리고 기타 EU 산하의 여러 나라에는 15%를 지금 매기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복 관세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관세 정책에 따른 수입으로 연방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미국은 점점 더 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제2기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PD 헤그세트 국방부 장관에 대하여 민주당에서 집중 포화를 퍼부었으나 그는 이 상원 인준을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오늘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존 레드클리프 CIA 국장, 팜 반디 법무부 장관 등이 연이어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맥 게이츠 법무부 장관이 지명 철회를 한 이후에 파멜라 반디 법무부 장관 후보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인 더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국무장관이었던 라펜스버그에게 11,780표를 찾으라고 명령한 것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자 여기에 파멜라 반디는 더빈 의원에게 그 전체 맥락을 다 알고 있습니까 하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은 어버버 하면서 그냥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민주당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앞뒤 전후 설명을 하면서 조지아주 국무부 장관인 라펜스버그에게 11,780표가 부정적으로 투입이 됐는데 그에 대하여 밝혀내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후보로서 요구하였던 것인데 4년이 지나서 일반 사람들의 뇌리에 잊혀질만 하니까 더빈이 그것을 이용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11,780표의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멜라 본디가 역시 법률가답게 재치있게 거기에 대한 전체 맥락을 다 알고 있습니까 하고 반문을 함으로써 1시간 가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지아 국무부 장관 간의 대화 내용을 전체를 들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냐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더빈은 결국은 자성자박으로 질문도 못하고 바보가 되었던 청문회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카콜라 회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식용 다이어트 코카콜라를 선물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맥도날드 빅맥을 좋아하고 또한 코카콜라를 항상 달고 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있는 코카콜라 회사의 CEO이자 회장인 제임스 퀸시가 특별 제작 주문한 코카콜라 병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 병의 라벨에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적혀있고 그 아래는 도널드 J 트럼프라고 이름이 명기되고 그 옆에 2025년 1월 20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콜라 매니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홍보실장은 이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받는 코카콜라 선물이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항공 택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델타 CEO의 발표에 따르면 자기들은 조비 에비에이션과 기술 제휴와 합작을 하여 지금 항공 택시의 5단계 인준을 거의 다 마쳐 3단계까지 완성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정에서 항공 택시를 타고 공항에 도착하여 또 메인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를 갈 수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델타 항공의 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2단계만 남아있는 이 항공 택시는 조만간 시중에 선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는 2개의 회사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조비 에비에이션과 또 하나 회사는 아치 에비에이션입니다. 두 회사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항공 택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산불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LA 산불에 대하여 이모저모로 많은 루머가 돌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바로 집은 탔는데 집 뜰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타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화재 가옥들의 사진을 보게 되면 집 옆에 있는 나무들은 다 멀쩡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일전에 보도드렸던 해안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번져나갔다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드론을 이용하여 불을 질렀다는 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소방관들은 돌풍이 부는 것을 대비하여 비상체제에 들어가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구호단체들은 여러가지 구호물자를 가지고 찾아가고 있으나 이번 집들이 불에 탐으로써 가장 큰 난관은 바로 보험료입니다. 보험에서 자연재해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지금 몇만 건에 해당하는 보험 접수를 전부 거절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밤사이에 알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보조하겠다고 나섰는데 1인당 760불 내지 770불만 보조한다고 발표를 하는데 4명 가족 기준에 돈 3,000불을 가지고 몇백만 불짜리 집을 뭘 하겠습니까? 보험은 커버가 안 되고 또한 대부분의 집들이 최근에 보험료가 올라서 보험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여기가 대재앙이 닥치고 있는데 일부 설에 의하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여기를 전부 불질러 태우고 새로운 재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비카르텔의 음모론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임기 5를 남겨두고 있는 바이든은 백악관에서 어떻게 하면 못된 짓을 더 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찾아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발표하기는 전액 보상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또한 그 돈이 그들에게 간다는 보장이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민주당 정권하에서 각 주에 세금 환급금이나 이게 제대로 지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2, 3년 동안 세금 환급을 못 받은 사람들도 수록합니다. 신고를 하면 자기들은 보냈다고 하고 안 받았다고 하면 아마도 우편 배달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편 배달 사고라고 말만 하면 그 우편 배달 사고를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이것이 오늘날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우리 미국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간 미국 경제에 중추 역할을 해왔던 중산층들이 이번 LA 산불로 인하여 몰락을 하고 있는 현상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복구하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멕시코 국경에서 약 1억 명의 불체자가 월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5일밖에 남지 않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지막으로 국경을 열어놓은 찬스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입니다. 국경 CBP 보고에 의하면 부모 없이 혼자 오는 어린아이들이 많고 또 일부는 가족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나눠줄 기본 생활용품이 모자란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입국하라고 문은 열어놨으나 그들에 대하여 최저 생활에 필요한 기본 위생용품조차도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취임하면 맨 먼저 할 일이 불법 입국자들을 추방한다고 하였는데 각각 개인들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살기 위하여 미국을 왔다가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택고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